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우리 지난번 엘리 한국 갔다 온 얘기 연이어서 저희 그동안 쌓여있는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님 거 읽어줄까요? 네, 오랜만입니다. 밀린 에피 몰아듣는 중에 워낙에 빵순이인지라 원 셰프님 얘기에 푹 빠져 있는데 CIA 말이 나와서 글씁니다. 지난 여름 뉴욕 여행 중에 제가 그 CIA에 갔었거든요. 우와, 캠퍼스 대박, 엄청 멋집니다. 딸아이 친구가 재학생이라 학교 구석구석 견학했고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디너도 했답니다. 자랑자랑. 첨부한 사진이 그때 먹었던 것들이에요. 사진은 한 장만 올릴 수 있나 봐요. 네. 센트럴역에서 기차 타고 디아비컨에서 내려서 뮤지엄 구경하고, 여기도 소박한 작은 동네인데 좋았습니다. 택시 타고 CIA 가는 코스로 움직였었어요. 엘리 원덕 덕분에 좋았던 추억이 떠올라 다시 한번 행복하네요. 결론은 엘리 원덕 만세라고 해주셨는데, 이 코스 진짜 좋다. 센트럴역에서 기차 타고 그죠? 디아비컨 가서 네. 구경하고 택시로 CIA. 이거는 좋다. 꼭 해봐야겠어요, 저도. 그죠? 네, 이거는 진짜 여기에 계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여행 코스인 것 같아요. 네. 기차 타고 가면 또 운치가 또 있죠. 엄청요. 네. 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벚꽃 필 때. 그죠? 우리 저번에 가을 여행 얘기하면서 디아비콘 얘기 한번 했었죠? 네. 네. 거기 가면은 뭐 리처드 세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큰 조형물 이런 것도 맞아요. 볼 수 있고요. 음. 네. 굉장히 뮤지엄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요. 조경하고 그래서 거기 그치. 보고 이쁘지. 거기에서 택시 택시 타고 타고 CIA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봐요. 네. CIA 가시고 근데 가시기 전에 미리 그 레스토랑을 꼭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다 단풍 낙엽이 다 졌겠지만 가을에 가시면은 좋겠죠. 이렇게 프랜시님이 붙여주신 이 음식 사진? 음식 네. 사진 이거 무슨 전체 요리 같은데요? 와, 네. 색깔 너무 예쁘다. 네, 색도 예쁘고 뭐 위에 무화과도 올려 있고 무순도 올려 있고 막 이런 사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칠링 신부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해칠링 시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보네요. 왠지 길게 될 것 같은. 우선 니자님 목소리가 좋네요. 발음도 정확하시고 뭔가 연예인 목소리? 저는 지금 한국에서 웹툰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변호사 조두로라는 만화를 연재했었어요. 한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컨텐츠 제작이 개인 단위로 넘어갔어요. 카메라의 보급과 컴퓨터 사양의 고사양화로 굳이 거대한 팀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제작되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그 예로 문제 아나운서의 애TV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홍보 아닙니다. 저는 애 없음. 전 오히려 광고회사에서 빡시게 굴리시던 경력으로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하루도 안 걸릴 작업을 다 처리하실 정도의 실력이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진 타인의 큰 이야기를 팀으로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규모는 작지만 나의 이야기를 느리지만 작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진짜 비디오 로그 같은 걸 해보신다면 지금 유튜버들 다 쌈 싸먹고 남을 것 같습니다. 와. 하면서 이제 해칠랭 시몬님께서 저도 이제 그때 니자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뭔가 자기 거를 찾으려고 자기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준비 과정이신 것 같다고. 네. 근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개인 위주로 컨텐츠 제작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네. 그 분야에서 더 좀 디테일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이거 네. 드라마로도 드라마,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 드라마- 네, 박신양 씨하고 강소라 씨 나왔던 그 드라마예요. 봤어요? 예, 좀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몰랐어. 그게 웹툰을 그 해칠링 시모님의 해칠링님의 그 웹툰을 드라마로. 네 드라마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원래가 유튜브에서 해칠링 시모님을 찾아봤어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 하시는 거, 네. 그래서 그 동네 놀이터에서 운동하시고 막 그러는 거. 그리고 뭐 예전에는 가볍게 딱 점프해서 올라앉던 거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느니라고 뱃살이 늘어서 안 된다는 막 그런 자기 연민을 막 뿜뿜하시는 거. 좀 귀여우시다. 그거를
그거를 원래가 막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껄껄거리면서 웃든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네, 이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니자님 에피소드를 듣고, 네. 이런 거 같이 쉐어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거 니자님도 이 글을 좀, 보셨겠죠? 네. 워낙 여기에 자주 오시는 분이라. 네. 또 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을 한 번 또 알게 돼서 되게 반갑네요. 네, 그냥 어떤 분인지 그쵸. 알고. 그쵸. 또, 네. 그래서 해철링이 시모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행복한 쿼카님께서 작가님 저 웹툰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드라마로 제작된 것도 잘 봤어요. 엘리 원독에서 만나 뵙게 되니 영광이에요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네. 이분이 그 코카 사진 올리신 네, 분이죠. 네. 그래, 물어봤잖아요. 원래가 코카가 도대체 뭔지. 그니까 나는 그런 호주에 귀여운 사는, 호주산 동물인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말지님, 원래님, 도계님, 둘째 정말 실수던가요? 라고 아, 근데 둘째만 유일하게 둘째만 계획한 건데. 뭔가 잘못 알아들으셨나 네, 보다, 착각이 이분이. 있으셨나요? 둘째만 계획했습니다. 둘째만. 아,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언니 오빠가 네네네. 자코. 자코님이랑 얘기하실 네. 때 둘째만 생기지 않는다면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 라고, 그랬나요? 네, 하셨는데 그거를 듣고서는 그걸 이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희는 둘째만 계획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오케이. 네. 음. 그날 밤, 네. 웁스. 읍스로 마무리. 네. 자, 그리고 이한니 님께서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시죠? 이번 에피소드 정말 재미있게 들었네요. 그런데 듣고 있다가 왜일까 하는 생각이. 요즘 한국사는 맞벌이 안 하고는 애들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어릴 때 생각하면 일하시는 어머니들 정말 드물었었는데 말이죠. 미국은 그래도 아직 외벌이로 육아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물론 직업마다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말이죠. 이놈의 동네는 또 유별나서 일하는 엄마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휴직을 해서라도 엄마들 팀에 끼려고 노력해야 겨우 아이들이 학교에 친구들 사이에 안착하는 분위기네요. 은근 일하는 엄마들 따돌리는 분위기도 심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 동네는 어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어요.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엄마라고 항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라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뭐 전업주부를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딱 정해진 사고보다는 철저한 이익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이 주요 수입원이고 여자 와이프가 나가서 일을 했을 때 텍스를 자칫 잘못하면 괜히 텍스를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아이 데이케어 뭐 유치원 보내는 비 나가고 그럼 내 손에 떨어지는 게 그냥 또이또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또이또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벌이로 한 하우스홀드 가정이 돌아갈 수 있으면 네. 그렇게 외벌이로 그냥 사는 케이스들도 많지만 왜냐면은 어설프게 벌면은 그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 돈으로 나가고 저 돈으로 그죠? 나가고 네. 또 인컴 있으니까 또 텍스 거기다 그렇죠. 또 내야 되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더 손해는 아니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정말 받는 것인가 그런 그렇죠. 의구심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그런 거를 고려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전문직에 종사를 하는데 네. 커리어를 위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그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서 네.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 그죠? 물론 그게 어떤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서포트를 한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네. 당신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이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더 벌 테니까 차라리 그걸 안 하고 육아에 좀 집중하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죠. 그죠. 두 외벌이로 힘드니까 어떻게든 벌어야 된다라는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네.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선택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학생으로 와서
회사를 다니고 그러시다 보면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지 않는 이상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남편은 뭐 워킹 비자로 일하지만은 그 와이프는 스파우즈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사실 법상으로는 일을 일을 못해요. 못하죠. 일을 네. 못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워킹 비자로 일하고 아니면 학생 비자거나 그럴 때 그 배우자가 스파우즈 비자로 있으면은 일을 못하죠. 그렇죠. 그랬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으면은 나가서 뭐 캐시잡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집에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지. 그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 아이들을 돌본다던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사실 손에 쥐어지는 거는 얼마 많지 않은데 그럴 바에는 아예 아이들을 내 손으로 돌보면서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 하는 거를 그냥 선택하는 걸 수도 있고요. 요즘, 그러니까는 제 친구들이 듣고 너무 놀랬던 게 여기는 데이케어가 너무 비싸요. 네, 진짜 비싸죠. 한국은 그냥 웬만한 시나 뭐 그 주민센터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공짜인 데들도 많고 네. 비싸도 몇십만 원밖에 안 한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는 그냥 가장 싼 데이케어 제 친구 보내는 게 1,800불이니까 거의 한 200만 200만 원. 원. 네, 네. 거의 한 200만 아침, 원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 봐주는 거죠. 네, 봐주는 거죠. 네. 대략 한 7시, 오전 7시 반부터 7시 반. 저녁 한 6시까지. 네. 그 정도는 한 20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오전에 뭐 예를 들면 9시부터 뭐 2시 반 뭐 이렇게까지 보내는 그런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같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제일 싼 게 제일 저렴한 곳이 한 700불 정도. 그러니까 뭐 80만 원, 80 몇만 원 정도. 그게 제일 가격이 좋은 거고요. 뭐 네. 1000불 넘는 데도 너무 많고. 일단은 정보 보조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없어요. 학교들 네. 퍼블릭 스쿨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정보 보조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요즘 한국에서 그 사립 유치원 그것 때문에 들썩들썩 하잖아. 네.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외벌이로 그냥 서바이브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치원으로 들어가니까 그 없지. 공립 학교를 보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립이 아니고 그냥 공립 그 엘레멘터리 스쿨 뭐 미들 스쿨 이런 데를 보내니까 그쪽으로 가는 돈은 없지만 대신 또 액티비티 무슨 뭐 과외 활동비가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제가 일을 안 하고는 살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렸을 때는 뭐 갓난아이도 있고 중간에 뭐 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이게 이렇게 분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이 아이로 갔다가 그 다음 아이로 갔다가 이게 이렇게 take turns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이들이 다 레슨을 막 3명씩 다 가고 이러니까 돈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막 그럴 것 쿨쿨 같아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과외 활동도 시켜야 되고 그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저는 슬슬 들고 있거든요. 슬슬 들기 시작했어. 미안합니다. 슬슬 들어서 급 쿨럭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죠?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냥 외벌이로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 만큼 저는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아빠가 전업주부인 집들도 많잖아. 그럼요. 제 앞에 있는 디자이너는 네.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보고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되게 나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걸 하는 거고 그거를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꼭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이다 이런 네, 거에 그게 대한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니까. 네. 맞아요. 결국에는 필요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뭐 남편이 젊었을 때 돈을 왕창 벌어놓고 일찍 은퇴를 했고 네. 그렇죠. 와이프는 계속 자기 프로페셔널한 직업이 네.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하는 맞아요. 것일 뿐이고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남편은 집에서 노는 거고 네. 와이프는 밖에 나가서 버는 거고 뭐 그런 형태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버는 거보다 와이프가 버는 게 더 괜찮고 차라리 남편이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엄마의 역할을 네. 충실히 다 하는 거죠. 해주면은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베네핏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선택해서 하는 집들도 있고 맞아요. 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 동네에 많거든요. 근데 음.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한국에서 여자가 많이 벌 수 있는 돈하고
여기에 있는 그렇지. 엄마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업 주부인 남편을 둔 엄마들이 벌어오는 돈하고는 차이가 대단히 큰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네. 났지. 그 집은 엄마들이 가서 몇십만 불, 그러니까 몇 억씩 벌어오는 집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빠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본다 해도 그게 가정이 돌아가는 건데, 저의 포인트는 그 여자가 벌어올 수 있는 돈이 한국에서는 그 여자가 그 정도 벌으려면 그게 그렇게 보통 쉬운 네. 보통 일이 흔치 않은 흔치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잘 보다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벌어올 수 있는 벌어오는 있고, 집들이 꽤 직업들도 있어요. 있고, 네. 맞아요. 물론 대부분 뭐 변호사나 뭐 이런 그런 일이긴 해도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네네. 그런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뭐 마케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근데 대신에 그런 마케팅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여자 그 분들은 출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분들이 뭐 이제 동네 친구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은 내가 자꾸 출장을 가고 엄마 노릇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남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좋은 남편이 있고 이 남편이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돌보기 조건이,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올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되고 네. 그걸 선택을 그거를 한 거니까. 보면은 그래 좀 이해도 가면서 이 엄마가 이 여자가 갖고 있을 그 무거운 마음도 이해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남편이 도와주고 또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거 보면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 내 꿈인데 그런 게. 그래서 막 심지어는 그냥 육아만 돕는 게 아니고 어떤 친구는 와이프가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남편이 제일 열심히 돈을 쓰는 집도 있고. 맞아,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집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차도 바꾸고 뭐도 하고 막 그런 친구도 꿀보직이네요. 있고. 네, 꿀보직이죠. 꿀보직. 네, 그런 집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만약에 학교 일이나 이런 것도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으면 항상 그 같이 일할 수 있게 그 선택이 항상 있어요. 그 찬스가 있어요. 아니면은 돈을 많이 내면 돼요. 진짜 정말 웃기지만은 무슨 학교에 뭐 돈을 기금을 모금한다거나 이럴 때 돈을 많이 내면은 그거를 굉장히 또 크게 쳐줘요. 네. 그래서 문제는 돈이네. 아니 뭐 꼭 그것 또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만약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또 이렇게 누구처럼 뭐 뒤에서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말 없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내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박수 쳐준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이랑은 좀 그런 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왜 옛날에 한석규가 나온 영화 있었잖아. 주부키즈왕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업주부인 거를 숨기고 막 한석규가 그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숨기는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지. 네, 그죠. 문화적인 차이인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한니님이 또 이렇게 좋은 또 화두를 네, 던져주셔서 화두를 던져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애가 없어서 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도 나중에 혹시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은 그죠? 근데 전 커리어는 포기 못 할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되지. 네. 아직도 생각이. 그거 안 하면 되지. 그럼 지금부터 기도를 해요. 좋은 베이비시터, 좋은 케어기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온 우주의 길을 모아서 거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 뭐 이거 그 뭐지? 유튜브 한참 봤던 거 당신? 간절히 소망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막 했던 게. 시크릿 라이프 그거 아니야? 그거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간절한. 아니, 나는 503 패러디한 건데. 아 그래? 503이 그걸 열심히 봤나 보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3이라고 하면 네. 아무튼 그분에 대한 시위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태극기 부대. 거기 집 구치소 바로 근처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도로가 다 막혀가지고 길을 못 나갔는데 집에 있는데 전 대통령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엄청 크게 했어요. 빨리 풀어내라고. 네. 근데 와일드 하시더라고요.
엄청 와일드해요. 정말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뭐 이 사람들은 이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집회를 하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와, 근데 세더라고요. 정말 확성기에 대고 현 대통령 이름을 막 언급하면서 정말 현 대통령 이름 뒤에다가 쌍욕 그거를 퍼블릭에서 그냥 막 질러대는데 어떡해.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아서 막 물대포 뿌렸을 거 아니야? 근데 아, 또 우리 회사에 이번에 어떤 디자이너가 컵을 한 10개쯤을 회사에 도네이션을 했어요. 네. 그 컵에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뭐라 써있냐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숨을 쉰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숨을 쉰다. 그 문구가 적혀있는 컵을 10개를 기부했어요, 회사에. 아무튼 근데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그 공감하는 분위기죠? 엄청 다 그렇고 네. 그래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웃기게 여긴 약간 위트가 항상 유머가 겉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조금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를 되게 많이 내세우고 사람들이 요번에 그 크리스마스 말고 뭐야 그거 땡스기빙 말고 그 할로윈 때요. 네. 할로윈 때 우리 회사에서 누가 제일 웃기게 옷을 입었나 한 걸 했는데 트럼프가 됐나? 한 여자가 이상한 스웨터를 입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사진을 막 그 포커닷으로 붙여놨어요. 그 사람이 1등했어요. 중간선거 끝났잖아. 네.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 재선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괜히 또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점쟁이잖아, 내가. 네. 진짜로? 그때도 끝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가. 맞아요. 재선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요? 여전히 공화당이 트럼프한테 표를 던졌던 그 주에서는 공화당들이 많이 차지를 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이 회복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거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속을 얻게 되면은 재선은 힘들다고 봐야지. 또 봐야죠. 또 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우리 트럼프가 또 뭔가를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뭔가를 모르기 또 때문에. 던질지도 모르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이 아직까지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오죽하면 얼마 전에 힐러리가 다시 나온다는 루머가 도를 정도였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MB가 그분도 감옥에 계시는구나. 네. 대통령 될 때 오죽하면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된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 그런 그죠. 시츄에이션이 여기도 안 돼라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 그죠. 가장 큰 걱정은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걸 것 같아. 킹메이커는 있을지 몰라도 킹이 될 사람이 없는 거야. 버니 샌더스가 다시 나올 확률은 돼요. 없을까요? 너무 나이 많아서. 나이 많고 네. 다시는 안 나올 거야 그 사람은. 안 나올 미셸 거라고. 오바마는요? 이번에 책 나왔던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미셸 오바마는 왜 아니야?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일단 여자라는 거. 또 네. 다시. 여자라는 거 하고 거기에다가 흑인이라는 거. 아. 그거가 가장 큰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야. 정치적으로 영향력은 있는데 킹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나? 여성인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 바꿀 수가 없죠. 흑인인 것도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안 된다. 나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거부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반발할 수가 없는 그죠. 팩트잖아. 네. 가장 큰 두 이유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어.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힐러리가 자꾸 그거를 자꾸 그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힐러리가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봤을 땐 여자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그럴듯한 후보가 없네요 아직 네. 민주당에는. 그거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토론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똑똑하고 되게 차분하고 되게 이성적이었어 사실은. 힐러리가. 예. 트럼프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막 사람 말 끊고 되게 막 유치하고 예의 막. 없게 이번에 그거 일본 사람한테 뭐라고 막말한 거 네. 그것도 좀 너무해요. 그거 아시죠? 너 어디서 왔냐고.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베한테 say hi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뭐 좋은 친구야. 뭐 친구한테 안부 전해줘. 뭐 그때 그리고 나서 또 막 얘가 일본 기자가 막 말로 질문하니까
막 얼굴 막 이렇게 찡그리면서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발음이 이제 발음이 안 있으니, 들렸다 이거죠. So rude. 약간요. 굉장히 예의 없어. 굉장히 나이도 없더라고요.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예의 없게 거의 80 인생을 산 거야. 그 사람은. 그죠. 그래요. 참 이게 어떤 이민자로서 사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말 악몽 중에 악몽인 사람이 그 네. 대통령이 된 참 불운한 거긴 한데 다음 민주당에서 그 트럼프를 누를 만한 후보가 없다는 거. 그 중간에 미드텀 이거 일렉션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한테 약간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박차를 네, 가할 그죠. 만한 그게 없는 거야, 이슈가. 그게 가장 그죠. 큰 문제인 것 같긴. 쓸데없는 미국 정치 얘기했네. 근데 따지고 보면 미국 정치 굉장히 우리한테 피부로 많이 와닿아요. 요즘은 그렇지. 네, 그죠. 요즘은 확실히 네, 그렇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음. 와닿았고 또 우리 저번에 우리 박동윤 변호사님 나와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을 그럴 일만은 일은 아닌 맞아요. 게 많이 느껴졌었죠. 난 우리 그래서 한번, 난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나름 선거운동 했어. 그래요? 너 등록했니? 등록해라. 그러면서 계속 투표 동료 그런 거는 했었지. 그래요. 좀 지켜보면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지. 네. 이제 금방 또 대선 와요. 언제죠? 4년이 임기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은. 그러니까는 지금 2년 차니까 2020년. 금방 와요. 네, 2020. 금방 와요. 그러네요. 금방 와. 그렇습니다. 네. 그래 우리 올려주신 답글 이번에는 좀 적었어요. 많이들 좀 올려주세요. 저희 팟빵,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청취 소감과 답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뉴욕을 만나다 코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하는 그 이혼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몰랐네. 네. 그건 또 언제 네. 섭외한 거야? 네. 그래서 혹시 이혼에 대해서 특히나 미국에서 하는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저희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죠? 저희 이메일 주소는 info.entwt@gmail.com이고요. 맞잖아. 네, 맞아요. 네. 인스타그램은 enwd_official, 페이스북은 enwd.official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파티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파티하고 팟빵. 네. 파티도 이렇게 조금씩 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댓글 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 네. 파티에도 좀 댓글 파티를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시면은 그거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향들이 다 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희 항상 이메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디리링 오니까 이메일 오면. If you want me, if you need me, if you call me, I'll be right. This is all for the love that's episode. Yes, there's nowhere to go, nowhere. You made your choice. Now it's up to. 얼마 전에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개봉돼서 아주 화제인 영화 그 보헤미안 랩소디 혹시 봤나요? 아니요, 저 못 보고 왔어요. 우리들은 봤어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영화관에서 봤죠 여기. 극장에서 봤는데, 그러네. 봤죠. 우리 도케 씨 어땠어요? 아주 좋았지. 네, 좋았어요. 뭐라 그럴까, 그게 어떤 퀸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 약간 그 연대기가 좀 약간 다르죠. 그죠? 뒤틀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나는 그냥 극장에서 그렇게 사운드 좋은 데에서 퀸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네.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퀸 맞아. 음악 좋아하는데. 네. 정말 그걸 보면은 뭉클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정말. 그러면 보면서. 어떤 내용이에요? 약간 다큐멘터리식이에요? 아니면 네, 다큐멘터리식인데 네.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는 아니죠. 그거를 연기한 사람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네, 그러니까 네, 퀸이라는 그룹을 바탕으로 한 거를 영화로 이렇게 짧게 축약을 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밴드가 시작을 했고, 재밌겠다. 그리고 어떤 곡들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그런 그리고 너무 녹음하는 재밌겠다.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화 한 거죠.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죽게 되는 거 그런 과정 같은 것들도 왜 그런 성적인 그런 그 성향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얼마나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쳤던 사람인지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좀 뭉클할 때가 좀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근데 저는 일단은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하는 그 라미 말렉이라는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해요. 네, 약간 정말 프레디 머큐리의 그 영혼과 약간 접신한 것 같이 약간 진짜로 어떻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연기를 하는 것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우리가 들을 때 늘상 그냥 듣는 음악이었으니까 아 이건 정말 약간 특이한 음악이야, 특이한 노래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거를 만드는 과정 에피소드를 영화에서 보니까 정말 프레디 머큐리랑 천재예요, 천재. 퀸은 정말 천재였구나 하는 생각 되게 약간 드는 거예요. 소름 돋아요 지금. 네, 네. 진짜로. 정말로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녹음하는 방식이 디지털 녹음이 아니잖아. 다 아날로그로 테이프로 하는 녹음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처럼 막 이렇게 믹서나 이런 거 네, 장난을 그렇게 칠 하는 수 게 있는 아니었죠. 그런 녹음 환경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 들어도 그 녹음한 그 원곡을 들어도 정말로 엄청난 레코딩을 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테크놀로지로 정말로 엄청난 레코딩을 한 거야. 맞아요.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서는 그냥 어릴 때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음악이니까 그렇게 들었었는데 영화를 보고 듣고 그런 배경을 알고 들으니까 정말로 이게 엄청난 음악이구나. 맞아요. 그런 게 정말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요즘 퀸 음악을 요즘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거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면서 느낀 게 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정말 한동안 퀸의 음악을 잊고 지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들어보면은 정말로 뭐 요즘 영국 밴드들 뭐 좋아하는 콜드플레이나 뭐 네. 이런 뭐 오아시스도 그렇고 그런 밴드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기 이전 한참 이전에 이런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선배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정말 좋았어요 나는. 저는 막 퀸을 되게 좋아하진 않고 정말 좋아하는 곡 몇 곡만 좋아해요. 가장 유명한 그 Well Love, 네, Love 그거- My Life. 그걸 되게 좋아해서 엄마가 어렸을 때 듣고 있으면 그냥 엄마가 이 노래는 퀸이야 했을 때 그냥 그래 했다가 그 노래를 듣는데 엄마 이 곡이 뭐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 너무 감미롭잖아요. 그 가사는 좀 슬퍼도. 그래서 그 곡을 전 아직도 좋아하는데 혹시 그 곡도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나오지. 너무 재밌겠다. 당연히 그럼. 나오죠. 네.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퀸의 노래는 다 나와요. 네,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 에이드 네. 공연. 그러니까 그 프레디 머큐리 특유의 그 무대에서의 제스처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정말 고스란히 다 그거를 따라했더라고요. 고스란히 하는데 정말로 그거 진짜로 접신하지 않고는 그렇게 연기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유튜브 가면은 그때 당시에 그게 실황이 아직도 아직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화를 보고 그거를 보거나 아니면 그걸 보고 영화를 봐도 이게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거고 저게 이건가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정말로 너무 연기를 잘했고 그 라이브 에이드를 그 콘서트 실황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영화관에 영화를 가서 먼저 네. 보시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서 집에 와서 유튜브로 찾아보시는 걸 오히려 권합니다. 그러면 와, 이 사람이 이런 연기를 했단 말이야. 막 이게 쫙 느껴져요, 진짜. 네.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네, 아직 한번 못 해봐요. 봤으니까. 네. 근데 너무 분장을 라미 말렉의 뻐드렁, 그러니까 그 프레디 머큐리의 뻐드렁니를 너무 과장되게 너무 마우스피스 낀 것처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난 처음에는 되게 약간 그게 계속 눈에 거슬렸거든요. 그랬는데
프레디 머큐리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결코 과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과장된 건 아닌데 그 뭐라 그럴까 그게 그 사람이 그거를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오버해서 분장을 안 했으면 그 프레디 머큐리가 안 읽혔을 것 같아. 그렇기는 해요. 그 사람의 네. 캐릭터에서 일단은 키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닌데 일- 극 중에서는 그러면- 되게 좀 작게 나오잖아. 왜냐면 키가. 그 배우 사람이 자체가 작아요. 그 사람 배우 네. 자체가 키가 작거든요, 좀. 근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커버를 하려면 얼굴에 초점을 맞출 네,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우스피스 낀 것처럼 이렇게 네. 앞니가 나오게 네. 이렇게. 아, 나는 정말 한 무르 한 300개는 갈 수 있을 정도의 뻐드렁니를 앞에다가 대박 꼈는데 뻗었네. 뭔가 복골복 당하는 거지. 벌칙 당하는 네, 그죠. 근데 프레디 머큐리도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놀랍도록 뻐드렁니더라고. 진짜로. 어릴 땐 더더욱 그랬지. 예. 근데 정말로 내가 정말 이 퀸이라는 퀸의 음악을 정말 되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었구나. 그런 생각이. 꼭 봐야 되겠다. 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음악이었구나 하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네. 더 많이 들어요. 진짜로. 흘려 들을 음악은 아닌데 그동안 너무 그냥 들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번 가서 보시기를 되게 추천하고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동성애의 그 코드가 코드가 계속 있죠. 등장을 하죠. 네. 아무래도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애자였고 네. 아니, 동성애자라기보다는 양성, 양성애자죠. 양성애자. 네, 결혼까지 네. 했었으니까. 네. 결혼까지 했었으니까 양성애자였지. 양성애자였는데 죽은 원인이 이유는 에이즈로 에이즈였고. 죽었으니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엄마가 진짜 빅팬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몰랐어요.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네. 영화를 그러니까 상영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왜 엄마랑 볼 생각을 안 했나 아, 지금 와서 좀 한국에서? 후회돼요. 예,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 보면 좋았을 거. 이제 진짜 와서 후회가 좀 되네요. 보면 좋아하셨을 네. 텐데 그죠? 아니, 왜냐면 엄마는 혼자 영화관을 가시거나 그러시는 건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 건 잘 안 하셔서 이번에 갔을 때 같이 갔으면 되게 좋았을 그렇게 딱 텐데. 시간 딱 맞았을 텐데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아쉽다. 동시 개봉했을 거 아니야, 한국에서. 네. 동시에 먹었어요. 근데 아쉽네요. 라이브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콘서트는 워낙 유명한 콘서트라 퀸을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야. 네. 라이브 에이드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퀸의 음악에 대해서만 알고 그냥 들으셨던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라이브 에이드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서 퀸의 부분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영화랑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또 볼 영화가 또 있어요. 뭐 우리 레이디 가가 언니가 나온 A Star Is Born 예, 이라는 맞아요. 영화도 또 개봉해서 지금 상영 중이에요. 다큐멘터리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연기예요. 레이디가. 네, 레이디 가가가 뭐 연기하고 노래하고 네, 이러는 맞아요. 건데 나는 레이디 가가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괴기스러운데 화장 지우면 되게 이뻐. 맞아. 그러니까 순한 굉장히 갑자기 빵 하는 이렇게 맞아요. 순한 화장 지우면 페이스가 딱 이뻐. 나오면서 근데 노래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하고 그래서 나는 레이디 가가 영화도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그래. 들더라고요. 레이디 가가도 퀸의 라디오 가가의 영감을 얻어서 그렇죠. 지은 거기서 이름이에요. 나온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퀸이라는 그룹이 이 정말로 영향을 받지 않은 뮤지션들이 없고 왜 그럴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들국화 앨범 그 옛날에 LP 그 커버 있잖아. 네. 그게 보면은 퀸의 오마주예요. 알아요. 퀸의 알아요. 오마주고 네. 그거를 미국 밴드도 따라한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가 메탈리카야. 앨범 자켓하고 티셔츠 중에 그 퀸의 그 4명 얼굴 이렇게 다이아몬드 있는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거를 오마주를 해서 한 자기네들 그게 있어. 로고가 있어. 이런 거 몰랐지? 그런 앨범 자켓이나 퀸 그 로고하고 그거 다 프레디 머큐리가 디자인한 거래요. 프레디 머큐리가 시각 원래 디자인. 시각 디자인 하는 사람이래요. 시각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네. 기타 치는 양반은 나중에 천문학? 천문학 네. 공부해가 박사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영국 왕실 무슨 대학교의 되게 총장이에요. 총장이에요. 진짜요? 네.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와. 네. 그리고 뭐 드럼 치던 사람은 치과 의사. 치과 의사인가요? 치과 의사. 맞아. 그 사람 근데 치과 치과 의사. 의사를 했나? 모르겠어. 하여간 뭐 치대를 다니던 사람이고. 네. 또 기타 치던 사람은 전기. 전기, 네. 일렉트릭 전기공학.
네. 전자공학. 그 사람이 사실은 앰프를 되게 잘 만들어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 뭐 녹음하고 이럴 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앰프도 자기네들끼리 막 하고 브라이언 메이 기타리스트 같은 네네.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기타를 만들어서 쓸 정도로. 네.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음악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악기를 만들어서 쓸 정도로. 네. 그랬던. 뭔가 성향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의 그 유희열과 프렌드들이 다들 되게 안테나, 똑똑하고 안테나 네. 패밀리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노래 스타일은 좀 그러니까 그게 다르지만 그게 백그라운드가 있다니까요. 음악을 하려면 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악기도 만들고 막 이런 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천문학도 좀 알고 그러니까. 박사학위 좀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런 거지. 어쨌든 저희는 도켓이랑 저랑 가서 또 오랜만에 또 영화 보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 가졌거든요. 아, 좋으셨겠어요. 네. 좋은 영화였어요. 재밌는. 어디로 가셨어요? 극장은? 요 근처에 갔어요. 리치필드? 네. AMC. 네, AMC. 가서. 거기가 화요일은 오불이야. 아, 아니 그게 멤버십이 있어야 아, 화요일 날 오불이에요. 제 좀 스포일 돼가지고 저는 이제는 똑바로 앉는 의자는 못 가겠어요. 거기 완전 다 누울 수 있어요. 저 그게 너무 편해요, 이제. 네. 네. 누워서 이렇게 딱. 네. 이불 가져가잖아요, 저. 이 앞뒤가 엄청 넓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 표 검사도 잘해. 표 검사도 거의 안 해. 사람도 별로 없고, 맨날. 네. 또 되게 화요일 날 좋아요. 5불 플러스 텍스 그래서 10불 뭐 60 몇 센트인가? 네. 둘이서 그렇게 해서 둘이 가면 볼 수 있죠. 그 정도만 내면 볼 수가 있거든 둘이서. 네. 근데 그거를 아이맥스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더 넓은 데 어. 가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넓은 스크린에서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네. 가서 봐요, 뭐. 네. 네. 그래야지. 그래요. 우리 또 저희 보내주신 답글하고 영화 막간을 이용해서 네, 영화 영화 얘기.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습니다. 예. 올려주시는 답글들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예. 네, 그러면은 많이 올려주시고요.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끼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끝! Love. Love.